네, 반갑습니다. 행운 월드와이드 세상의 중심 가온 패밀리 전성현 다이아몬드입니다. 네, 코로나로 많은 것들이 빠르게 참 변화하고 있는데 리더님들은 어떻게 잘들 적응을 하고 계신지, 저는 또 이 코로나를 계기로 이렇게 처음으로 유튜브 강의를 이렇게 시작을 해보네요. 약간 긴장이 되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앞으로 좀 비즈니스 2년 8개월을 이렇게 경험한 경험치를 조금 자연스럽게 강의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미술대학교를 그냥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고,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20대부터 50전에 나는 뭔가 은퇴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여러 가지로 도전은 많이 했어요. 뭐 승무원이 또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는 또 뭐 아바라는 곳을 가서 또 도전을 해보고, 그리고 또 교수님의 추천으로 서울에 있는 또 직장 생활도 경험을 해보고,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 그리고 농업도 테일러가 또 수입이 좋다고 해서 또 시험도 쳐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쌓아가면서 결국에는 저는 즐거운 일을 좀 하고 싶었고, 무언가 이렇게 직장생활 하면서도 뭐 즐겁다, 재밌다,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고, 그런 누군가에게 고용되어서 내가 50전의 은퇴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어릴 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어떤 일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떤 일로 내가 나의 인생에 노를 편안하게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저 나름 20대에 고민을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기억이 났어요. 대학교 때 잠깐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던 미술학원을 경험했을 때 참 즐거웠고, 첫 번째로 시간이 잘 갔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제가 좋아하니까 그 시간이 보람이 있었고, 그리고 여자로서 이렇게 학원이라는 그 제가 20대에는 아주 괜찮은 직업군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직업이었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 그래도 경영이라는 걸 하면서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고 빠르게 은퇴를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다니던 서울 직장 생활을 그만두어요. 꽤 괜찮은 연봉이었으나 즐겁지 않았고 내 노후를 책임져 줄 회사는 아니다 생각해서 그만두고, 가장 먼저 저는 다시 고향으로, 서울에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거는 학원을 경영을 하고 싶다는 꿈은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냥 미술 전공이라는 것만 있었고, 경험치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알지 못해서, 그리고 아직 준비되어 있는 쌈짓돈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선택을 했어요. 김해권에서 제가 알아봤을 때 가장 아이들이 많고 유명하고 뭔가 대단하다 하는 학원들을 검색을 해보고, 면접이 뜨면 그 면접을 보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세 군데에 가장 유명했던 학원을 1년씩 경험을 해나가면서 나름 이렇게 학원을 언젠가는 내가 해야 되겠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루하거나, 급여가 사실은 80만 원의 급여를, 많을 때는 90만 원, 그런데 그 꿈을 준비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무료로 배우는 것도 가능한데 나는 그리고 생활비는 받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행복하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이렇게 언젠가는 나의 학원을 오픈하리라, 그렇게 꿈을 꾸다 보니까 꿈을 꾸면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제가 28이라는 나이에 이제 제가 저의 꿈을 친구들도 알고 있다 보니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요. 성은아, 내가 지금 어디로 와 있는데, 어디가 학원이 나와 있는데 가격이 되게 괜찮더라? 그 한 통의 전화로 저는 바로 이제 알아보러 갔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고 모아놓은 아주 작은 돈으로 시작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과감히 시작을 해요. 그렇게 저의 첫 꿈을 향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오픈을 했을 때 저는 이제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원생이 없는 공간이 다 되어 있는 그런 학원을 이렇게 들어가서 시작과 동시에 학부형들의 상담이 들어오면서 안정권 수입이 될 거라는 저의 예상과는 아주 다르게 3개월 동안 제가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준비하였지만 그 저의 학원의 원생은 단 한 명, 그 한 명의 아이를 제가 지극정성으로 가르쳤어요. 가면 심심하니까 조금 더 시켜주고, 그리고 주말마다 보이지 않게 나와서 전시회를 준비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걸 아파트 놀이터에 홍보하고, 그런 시간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또 제가 아파트로 올라가서 붙여내고, 그런 시간들을 반복을 했더니 6개월, 8개월, 1년이 되었는데 저의 원생의 수가 30명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인원을 제가 보유하게 되고, 거기서 멈추어진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가 이제 공을 굴리어서 조그만 공이 하나 만들어진 그 상태였던 것 같고, 그때부터 1년, 2년 정말 쉴 새 없이 상담이 들어오면서 제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원생이 더 이상 상담을 못 받을 정도로 저의 공간이 그리 넓지 않았어요. 그래서 20평 정도가 되는 공간이어서 100명까지는 제가 끊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3년 만에 멋지게 제가 이루어내는 학원을 이렇게 보면서 자신감이 생겼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이게 노력은 역시 이렇게 보답을 하네, 재미를 느꼈고, 그렇게 학원에 대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또 우연한 계기로 그 후년에는 옆에 있는 영어학원 또 제가 인수하게 되고, 그리고 또 옆에 있던 수학학원을 또 우연한 계기로 인수하게 되면서 제가 30대 초중반에는 정말로 부러울 게 없었어요. 너무너무 잘 됐고 조금 즐거웠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한 번도, 왜 월요병이라고 하잖아요, 직장인들 겪는. 저는 단 한 번도 월요병이 없었어요. 학원이라는 일의 특성상 저희는 출근이 2시, 그리고 6시에 퇴근을 하다 보니까 내 시간을 일하는데, 일반적으로 아무리 똑똑한 여자가 대기업을 가서 받는 그 급여보다 저는 더 많은 수입을 벌고 있었고, 그리고 업무 스트레스가 거의 없었어요. 약간의 스트레스는 기본적으로 있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획하고 실현하고 이루어 나가는 아주 핑크빛 미술학원으로 꿈을 반짝반짝 키우는데, 거기서 제가 안 좋아하지 않고, 전 조금 성향이 애살이 많은가 봐요. 또 뭔가를, 그래도 나는 50전에 은퇴하려니까 또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꿈꿨던 게, 이제 저의 학원 상호가 보면 그림태 미술학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학원을 어머니들이 이제 멀리서 상담을 하면 분점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여기도 생기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봐요. 저의 분점을 10호점까지 제가 오픈을 한다면 정말로 경제적인 은퇴가 될 거다. 그렇게 해서 또 그 욕심 많죠? 또 지역을 알아보고 2호점을 또 오픈을 해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잘 돌아가고 수입은 많았어요. 그래서 걱정 같은 거 안 했거든요. 괜찮을 것 같아. 나 이렇게 해서 50전에 은퇴를 할 것 같네. 여기서 더 성장이 될 거야 라고 막연하게 부푼 기대를 안고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보내다가 36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쯤에서 시대는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데 저는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비혼족이 늘어나고, 그리고 결혼을 하여도 아이를 출산하지 않고, 또 마지막 가장 큰 것이 정부가 사교육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방과 후에 아주 좋은 커리큘럼으로 저희의 회비와는 차별화가 아주 명확하게 5분의 1 가격인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줄어나가요, 원생들이 지속적으로. 저는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노력을 해왔는데 나와 관계없이 시대의 흐름을 제가 이길 수는 없겠다. 그쯤에 약간의 슬럼프가 왔고, 그리고 그때쯤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조금은 안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달렸거든요. 28부터 38까지 쉼없이 단 한 번도 한 달을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불안해서. 그냥 저 나름 또 이렇게 뭔가를, 친구들은 2달을 내고 휴가를 가고 한 저는 열심히 젊을 때 고생해서
50이 되면 그때 즐기리라. 그랬던 마인드여서 10년을 열심히 했지만 내가 이루었던 무언가가 조금씩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사라져 가는 것들에 조금의 상실감을 겪고 그렇게 하면서 더 결혼을 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그래서 38에 결혼을 해요. 행복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출산도 합니다.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분점은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신랑이 벌어오는 수입 그리고 제가 이제 하는 학원에서의 수입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순간 이런 물음표가 찍기 시작했어요. 나 50전에 은퇴인데 내 나이 38이야. 근데 앞으로 12년 후인데 도대체 내가 우리 신랑이 벌어오는 저희 신랑이 뭐 항공사 쪽이라서 그렇게 연봉이 낮은 편이 아닌데 생활을 하고 뭐 교육비 그리고 보험 보니까 우리 신랑이 벌어온 돈으로는 저축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지출로 다 나아가고 내가 학원에서 버는 수입으로 저축을 해도 계산을 해보니까 300씩 1년을 해도 이거는 4천 채 안 되는 돈을 내가 12년을 했을 때 은퇴는 되지 않겠네. 그래서 막연하게 B플랜을 준비해야 되겠다. 아이를 출산하고 생각은 했지만 어떤 명확하게 무엇이 되겠다. 그리고 제가 대단한 자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쯤에 제가 감사하게 아이를 가지면서 아토피가 심하게 오면서 행운을 만난 것 같아요. 아프로존이라는 행운을.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이를 출산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제 피부가 나빠지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이 회사를 지금도 모르고 있거나 혹은 제가 고집하는 제품을 쓰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행운으로 만나게 되는 계기가 아이를 출산하고 저는 배에 있을 때부터 가렵고 아토피가 심하고 문제성 피부염으로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의원, 병원이 단데 거기서는 지속적으로 제가 치료를 받아도 저의 피부가 건강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약간의 우울증이 함께 왔어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피부가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어디를 가면 뭐 그렇게 나쁘다 소리 듣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마다 인사처럼 아이고 축이 났다, 약을 지어 먹어라 그런 말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스트레스. 왜냐하면 피부과도 다니고 있고 비싼 것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피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힘들어할 시점에 저에게 행운의 여신이죠. 지금은 저의 스폰서님이시고 저의 학원에 제가 아까 폐업을 했던 그 2호점에 상담을 오셨던 학부형 그분이 제가 2호점을 폐업했는데 저의 1호점으로 첫째 아이 때 3년 전에 만났는데 3년이 지난 시간에 셋째를 데리고 상담을 오셨어요. 그리고 아주 달라진 모습으로 저는 처음 그분을 뵙고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던 그분이 아니라 너무 고급스럽고 예뻐졌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아이고 어머니 예뻐지셨네요. 뭐 좀 하셨나 봐요. 우리 보통 시술을 생각하죠. 저는 속으로 조금 맞았네. 필러로 좀 맞았나 그렇게 인사를 하니 그분이 아주 간단하게 시크하게 원장님 저 화장품 바꿨습니다 하길래 아 네 다음에 한번 들릴게요 하고 궁금했지만 잊어버리고 그냥 지냈어요. 그렇게 지내면서 제가 이제 학원에 생활했을 때 그분이 정말 찾아오셨더라고요. 건을 들고. 그래서 그걸 뿌릴 때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저는 A형이라 많이 두드리는 성격인데 뭔가 그분이 확신 있게 말하셨고 느낌이 좋았고 가장 제가 쓰게 된 동기는 1년을 썼는데도 원장님 아토피가 안 나오면 내가 환불해 줄게요. 그 말이 확 와닿더라고. 정말 좋네. 이거 써보고 아니면 반품하면 되겠고 그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금액으로는 상당히 비싼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간절했고 가렵고 얼굴이 이렇게 잠을 못 잘 정도로 피부과를 가지 않으면 생활이 힘들 정도로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확신이 있다면 한 번은 써봐야지. 그렇게 쓰면서 임상을 느꼈어요. 3개월, 6개월 하면서 그렇게 좋아졌고 그런데 그렇게 좋아지면서도 이분이 뭐 사업에 대한 플랜도 한번 주시고 그리고 또 무언가 소개를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저의 대답은 아시죠? 손사래.
손살아치는 1번 부정이 많은 아이고 저는 다단계는 안 합니다. 그게 제 처의 첫 말이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비싼 금액을 저는 간절해서 했거든요. 너무 아팠기 때문에 간절하기 때문에 선택을 했지만 내 주변의 지인들이 과연 이 정도의 금액들을 소비를 할 수 있을까 저만의 생각으로 차단을 했던 것 같아요. 없습니다. 전 좋은 줄 알겠네요. 그렇게 차단을 했는데 저에게 아주 신선한 어떤 계기가 생기죠. 제가 학원을 경영하는데 저의 차량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유심히 보더니 원장님 그거 조금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근데 그럼 나 한번 해볼까? 할 때 제가 너무 웃기죠. 저는 그분의 급여가 100이 채 안 되는 그런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못 쓸 것이다. 저만의 생각으로. 그런데 좀 비쌉니다. 근데 그분이 관계없다. 한번 받아볼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요. 제 첫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누가 관심이 있대요 해서 3회를 체험받고 그분이 저는 체험받을 때도 별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뭐 한 박스 살란가? 뭐 사면 사고 그리고 뭐 보상 플랜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했는데 그분이 3회 뒤에 현금으로 일시불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조금 약간 뭐지? 이게 뭐지? 이거 누가 쓰네? 조금 신기했고 그리고 저 수당이 24만 원 가까운 돈이 딱 찍혔는데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항상 급여를 지급하다가 무언가 돈을 받으니까 이게 뭐지?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근데 저는 그 돈을 사실은 찾아서 그분과 반반 나누었어요. 그 일하시는 분하고 미안하더라고. 그냥 괜히 양심적인 척 뭐지? 내가 괜히 해가지고 뭐 꼭 돈을 남기는 것 같은 기분 들어서 그걸 찾아가지고 정확히 반으로 나누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제가 처음에 시작이죠. 내가 이제 소비하고 그리고 매니아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고전으로 궁금해하니까 알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재미가 느껴졌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누군가가 알아볼 때 한번 해봐. 나는 괜찮아. 자신감이 생긴 거겠죠. 그렇게 제가 소비자, 매니아, 그리고 소득 이렇게 이어지면서 골드 나는 직급을 가게 되었어요. 뭐 물론 출근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소개만 할게요. 그런 좀 골드가 되었으나 교육이 되지 않은 골드. 그렇게 제가 이렇게 앞으로 좀 비즈니스에 대해서 해야지 한 게 아니라 스물스물 젖어든 것 같아요. 그 시점.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그때도 없었고 시스템을 나오라 할 때 아이고 저는 그냥 부업이니까 소개만 할게요. 학원도 있고 애도 어린데 이렇게 요리조리 빠져나갔는데 제가 골드가 되고 100대 수입이 한번 찍힌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역시 이렇게 돈의 힘인 것 같네요. 그냥 저는 B플랜을 준비했는데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을 과거에도 했으나 설마 이게 나의 B플랜이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내가 그냥 좋아졌는데 만족하는데 나에게 소득이 돼? 이게 뭐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물음표가 찍히면서 이제는 제가 태도가 바뀌었겠죠. 전화를 걸어요. 저에게 이런 수입이 들어오는 게 제가 좀 궁금한데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해서 제가 우리 스폰서님과 거기 위에 계신 또 김진수 다이아님과 함께 커피숍 미팅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들어보고 한 번은 내가 알아봐야겠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써봤고 그리고 느꼈고 알아보는 단계까지 그때가 골드의 시점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시작이 돼요. 알아보기 시작. 그래서 가장 먼저 초대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또 이제 변화가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서두에도 뭐 소심한 미술 원장님 180도 변화 그것들이 저에게는 사실은 이때껏 40년 살면서 1대1에는 제가 말을 못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1대1 대화 어머니 상담 잘 하는데 3명 이상 넘어가면 떨리는 거예요. 엄마들도 3명이 상담으로 오면 막 떨리는 거예요. 그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게 되게 두려운 조금 그게 어릴 때부터 대학교 시절에도 PT를 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그게 40년 동안 요리조리 피하면서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꾸준히 살았기 때문에 시스템을 조도했는데 저에게 애프터라는 걸 피해갈 수 없더라고요. 그 가온 패밀리의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애프터를 처음 딱 하는데 전 제가 떨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심하게 떨었어요. 너무 심하게 떨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저는 또 닭살까지 돋거든요. 많이 떨리면. 그런 제가 너무 부끄러우면서도 좀 싫은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나는 애프터만 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스폰서님이라고 안 부르고 어머니라 불렀죠. 어머니 나 그것만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했는데 역시 피해갈 수 없었죠. 그렇게 저라는 사람이 40년 동안 가지고 있던 기질을 서서히 조금씩 반복 회수의 법칙에 의해서 변화를 하면서, 그리고 타인의 시선이라고 하는 원장이라는 그런 잣대나 눈높이는 나쁘지 않아요. 아, 미술학원 원장, 우리 엄마도 딸이 원장이야 하는데 화장품을 들고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어머니는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가장 반대가 심했던 부분이 어머니예요. 제가 경남지사를 스폰서님 차를 타고 갈 때 어머니 전화가 오셔서 막 난리가 났어요, 집안이. 그래서 제가 울고 돌아왔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어릴 때 다단계를 조금 해보셨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절 90년대 다단계는 정말 불법 피라미드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무조건 말리셨어요. 좋으면 니만 써라. 뭐 한다고 네가 학원이나 하지. 그런 말들에 그 타인의 시선과 신랑도 반대했겠죠. 거기서 제가 엄청 힘들었죠. 나도 바꿔야 하는데 반대도 하니까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도 저는 제가 처음에 미팅했을 때 1년만 딱 알아볼게 했던 말은 지키고 싶었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했고, 그리고 이렇게 바꾸어 가면서 성장이 되면서 빠르게 제가 이제 에메랄드라는 직급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엄마가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하시니까 무언가 보여주고 싶어서 승급을, 우리 강경아 드리플님이 또 그때 때마침 벤츠 라는 프로모션을 도전을 하실 때 제가 조금 기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승급을 해요, 빨리. 그런데 저는 3개월 동안 에메랄드라는 직급의 보상 플랜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그런데 짧은 시간에 가다 보니까 저는 가기는 갔으나 열심히 판매를 했어요. 여기도 뛰고 저기도 뛰고 친구들을 만나서 말을 하고 하면서 승급을 탁 했으나 이제 제가 슬럼프가 온 게, 에메랄드를 가면 우리 보통 아프로존에서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월천 여사. 될 거야. 했는데 와서 보니까 월천 여사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내가 무엇을 못하고 놓쳤을까? 그래서 저를 시스템에 가서 이제 모든 리더님들이 있는 그런 모임에서 천천히 관찰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관찰을 하면서 저분과 내가 무엇이 다르지? 그렇게 보니까 그 에메랄드님이나 다이아몬드님은 항상 미팅이 마치면 파트너와 함께 어딘가를 함께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없는 거는 무엇인가? 파트너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포기할 것인가 집중할 것인가의 그런 기로라고 보거든요. 왔더만 별거 없네가 아니라 내가 놓치고 3개월 동안 못하고 왔던 것들을 해야 되겠다. 조금은 그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서 저는 선택을 했으니 집중의 시작이 되는 게, 제가 비플랜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학원을 하면서 5시 반에 이렇게 집을 퇴근을 하면 우리 아이가 그때 18개월 채 안 됐었던 기억이 나는데 걔를 제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도대체 움직일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가사 도우미를 고용을 하고, 그리고 나만의 루비셀에 대한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구합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그 이모님을 구해서 무엇을 가장 먼저 했냐. 저 뭐 특별히 갈 데 없었거든요. 파트너가 있어야 갈 데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과감히 구했던 거는, 내가 그분이 오시면 일단 내 머리 쪽에 마이너스 15,000원, 시급 15,000원의 이모님이셨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보이니까 저는 대문 가방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차를 타고 나와서 그냥 보이는 곳에 커피 있죠, 우리 거. 커피 넣고 스티커 넣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콜드 개척이라고 하죠. 콜드 컨택을 시작을 했던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막 좀 남들 앞에 서는 거 두려워하니까 빠르게 바꾸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한번 다녀보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위해서 콜드 컨택을 해요. 그렇게 많은 곳을 다니면서 하루는 어색했지만 일주일 뒤에 조금 나아졌고 한 달이 지나고 그렇게 되면서 제가 성장이 된 것 같아요. 지금은 가끔 우리 파트너는 이런 말 하거든요. 어떻게 아무데나 문 열고 잘 들어가요? 하는데 저 잘 들어가요. 엄청 요즘에는 반갑습니다 하고 넉살도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분들이 원래 그랬잖아요 하는데 저는 절대 원래 안 그랬다고 하지만 믿지 않아요. 거짓말이래요. 그래서 참 변화가 신기한 게, 앞으로 존에서 제가 40년을 못 바꾼 나의 성향은 너무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이 일이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성장을 하면서 또 빠르게, 저는 운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승급의 운이. 또 투 다이아몬드에 투 에메랄드면 다이아몬드 승급, 또 프로모션이 걸리면서 또 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트리플링에서 해볼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4개월에 2명의 에메랄드를 배출해야 되는 게임이었거든요. 게임이라면 그런 기간인데 그냥 과감하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했고, 임선 ML님, 저의 첫 파트너, 이분은 4월에 승급시키고 3, 4, 5월로 우리 김민정 에메랄드님을 승급시키면서 다이아몬드를 와요.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많이 배워가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귀하다는 그런 파트너들의 귀함과 그 모든 것들을 알아가고 시스템도 배워가고 부족했던 것들을 채우는 시간, 그렇게 제가 성장을 해요. 성장을 했으나 저의 단점이라 하면 아직도 6대 4의 비율로 학원의 일도 4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앞으로 존이 정말 비전이 있지만 내가 하는 일도 즐거웠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집중을 막 다 놓고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코로나라는 사태를 또 한번, 저에게는 이 코로나가 아주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게, 저는 강의를 이제 다이아몬드로 되면서 막 이렇게 현시점검이라는 강의를 다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당신이 그 일을 그만뒀을 때 얼마나 괜찮을 수 있냐, 버틸 수 있냐, 저도 그런 강의를 많이 했지만 피부로 느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학원에서 제가 그래도 하루에 한두 시간 출근해도 500 이상의 수입은 들어오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굳이 뭐 현시 점검을 하지만 나는 하고 있으면서 진심 어린 그런 현시 점검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코로나로 교육청에서 폐업이 아니죠. 다 문을 닫으래요. 전체 잠깐 멈추고 다 문을 닫고 폐쇄를 하고, 그 기간을 제가 3개월을 버티면서 저 나름의 터닝 포인트,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뭐 세나 급여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경제적으로는 힘들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시간에 저는 성장을 할 수 있어서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렇게 현시 점검은 피부로 빠르게 와닿으니까 저는 어떻게 더 뜨거워졌겠죠. 너무 감사하게도 나는 그래도 한 손에 뭐가 있어요? 루비스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시간을 참 저에게는 많은 성장이 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를 뭐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화장품도 몰라요. 그냥 보시면 소비자였다가 그냥 매니아였다가 돈이 조금 되니까 재미를 보였다가 이렇게 지금 다이아몬드까지 왔던 제가 이렇게 꾸준히 살펴보면, 이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제 나름 종합을 해보았는데 첫 번째는 나의 성장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예전에 골드 시절에 워크숍에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시상을 하는 그런 시간에 저는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감사합니다 직스폰서님, 박세현 그리님, 박세현 그리님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직급자들 쏟아져 나오는 걸 봤어요. 그때 제가 저 사람이 누구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내 스폰서는 저렇게 안 대단한데, 저 사람 스폰서 파트너 너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제가 못난이 골드 마인드로 부러워, 그냥 그랬던 저의 생각이 딱 거기에 멈췄다면 제가 거기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제가 다행히도 버스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시간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럼 나는 파트너들에게 멋진 스폰서인가? 나도 부족한데? 파트너들도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네? 그때 제가 맞네, 이 일은 내가 멋져져야 되는 일이구나, 그거를 골드 후반에 깨달았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항상 어떤 일이든 사나 일이 일어나면 저를 먼저 돌아보는 편이에요. 내가 무엇을 놓쳤을까? 저 파트너가 왜 저래가 아닌 거.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배우고 성장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먼저 보여주는 거는 그런 거 있죠. 왜 이렇게 위에 있는 스폰서님들이 앵가 맞추세요, 여행 맞추세요, 뭐 하세요, 뭐 일찍 오세요. 근데 그런 거는 저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하지 않으면서 하세요. 그런데 사람은 저는 다 똑같다 생각하거든요. 마음이 크거나 마음이 넓은 사람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표현하는 파트너가 있어요. 스폰서님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조용히 그냥 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기도 안 하면서 왜 나한테 그래?
그거는 모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은 저는 거의 동일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보여주려고 아직도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해심을 키우라, 이 말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타사에서 한번 들었다는 생각이 있는데, 파트너를 평가해요. 어느 정도 제가 에메랄드가 되면서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골드 시절에 그렇게 모범적인 아이가 아니었어요. 아주 마음대로였고, 스폰서를 가르치거나 내 기분대로 했거나 누군가를 뭐 이렇게 말을 듣고 진심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았고, 그런 저를 만약에 우리 스폰서님께서 기다려주지 않고 쟤는 안 되겠다 라고 했다면 지금의 저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때를 많이 돌아보고, 아, 저 친구가 지금 골드니까 나랑 생각해봐요. 나도 그때 그랬네.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해심을 키우려고도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말이 전 너무 좋아요. 속도보다 방향인 것 같거든요. 올바른 방향이 중요한데, 내가 지금 겨우 2년 7개월 다이아몬드지만 아직 저의 깊이나 내공은 그리 깊지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직도 파트너들이 스폰서님하고 소통할 때 한 번씩 물음표가 너무 강하게 꽉 찍히거든요. 답을 모르겠어요. 저도 그럴 때 내가 아는 척을 하고 싶지 않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소통을 저희 산하에 제가 존경하는 강경화 트리플님께 전화를 걸어요. 트리플님, 제가 이런데 제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게 맞나요? 저보다 훨씬 더 경험치가 많은 멘토를 정해서 소통을 하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바른 방향으로, 내가 방향을 놓쳐버리면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를 따라오는 모든 리더님들까지, 그 파트너들에게까지 저는 지름길을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바르게 소통하려고 매일매일 노력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왜 이런 거 있죠. 네트워크를 하다 보면 저희 라인도 그렇지만 형제 라인이 너무 잘하면 부럽고, 누군가 또 뭐 이번에 아프로존에 또 저희 인천 위너스에 또 박재호 다이아몬드도 멋지잖아요. 부러워. 그렇게들 다들 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 부러워하는 것보다 저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지 알아요. 나라는 사람이 멋져져야 되는 일이고, 결국은 스폰서의 사업이 아니라 내 사업인데, 내가 그렇게 높이 보고 멀리 보면 지쳐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무엇을 하나, 어제의 나보다 조금 나아졌네? 좀 성장했네? 내가 이런 것도 좀 알겠네? 그렇게 매일매일 아직도 성장을 하려고 반복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비가 되어날 수 있다, 이 말이, 우리가 사실 애벌레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꿈틀꿈틀 애벌레잖아요. 근데 애벌레가 아무리 성장을 해도 날 수가 없어요. 성과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직 열심히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애벌레인데 지금 성장 꿈틀꿈틀 하고 있다. 그래서 언젠가 나비가 되었을 때는 정말 멋지게 날 수 있다. 저는 그 말을 믿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이거 제가 또 좋아하는 그런 문구인데,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저는 정말 여전할 뻔했어요. 다단계를 손살에 치고 무언가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나의 성향을 바꾸는 게 힘들었고, 그런 나의 저는 안 되겠어요, 일이 안 맞아요 라고 돌아갔다면 여전하게 이 코로나에 완전 지금 뭐 멘붕이 와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났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니니까 하지, 뭐 니라서 하잖아, 나는 못해, 그런 빈자의 마인드가 아니라, 저는 저 사람이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네, 지금의 나보다 더 나으려고 노력을 했고, 매일매일 똑같이 살면서 우리가 또 멋진 미래, 50전에 은퇴를 하겠다면서 제가 여전했다면, 그랬다면 제가 지금의 이 자리가 없었을 것 같고, 이런 기회, 이런 황금 기회를 잡지 못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가장 좋아하는 거, 나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신랑을 잘 만나거나 뭐 어떤 행운으로 된 건 오래 가지 못해요. 그것들이 무너지면 지켜낼 수 없잖아요. 신랑이 우리 신랑은 왜 월급쟁이야? 멋진 사업을 하지? 우리 부모는 왜 땅이 없어? 라고 하면, 혹시 그렇게 이렇게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결국 내가 성장되지 않으면 그것도 지켜내지 못하는 거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말, 저는 내가 내 인생을 바꾸고 싶어요, 주도적으로. 그래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를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서, 노력을 하면 운은 따라오는 것 같아요. 과거에 제 경험을 했을 때 학원도 노력을 하니까 운이 열려요. 근데 아프로존도 저는 지금
준비 단계, 애벌레에서 꿈틀꿈틀. 근데 그 운이 올 거예요, 언젠가는. 그때 저는 준비되어 있는 멋진 그런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제 강의를 듣고 할까 말까, 혹은 저 사람은 하는데 나 어떡하지 고민하는 그런 시작 전에 이런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그런 초기 사업자들에게 저의 강의가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다 힘든 시기에 이렇게 멋진 기회인 앞으로존의 기회를 다 함께 잡으시고 성공자로 이렇게 모두 성공할 수 있는 그날까지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